이게 바로 신이 주신 기회? 대체 왜 그래? 다른 배우들이 다 거절한 역할 맡았다가 대박난 연예인 탑4. 왜 그래? 먼저 가수 겸 배우 수지입니다. 수지에게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붙게 해준 영화 건축학개론.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의 감수성을 건드려준 영화인데요. 특히 영화 속에서 수지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첫사랑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수수하고 풋풋한 20대 대학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을 들어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지가 맡은 서연 역할이 처음부터 수지에게 캐스팅 제의가 간 것이 아니라고 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처음 건축학개론 속 서연 역할 캐스팅 제의는 바로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서연에게 가장 처음 갔다고 합니다. 영화 건축학개론 제작진은 먼저 한가인이 캐스팅된 상태에서 한가인의 미모에 걸맞는 아역을 뽑고자 신인 여배우 오디션을 진행했지만 마음에 드는 여배우가 없었고, 그래서 여자 아이돌 중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찾는 중 1순위를 서연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연의 소속사인 SM에 컨택했지만 SM에서 서연의 해외 활동 때문에 스케줄이 불가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후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서연은 건축학개론 수지 역할 섭외가 들어왔었다는 걸 몰랐다며 회사가 제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 미울 뿐이다라고 밝히며 속상함을 드러냈습니다. 소속사의 안목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서연과 수지. 만약 서연이 그대로 캐스팅되었다면 수지만큼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배우 지성입니다. 배우 지성하면 떠오르는 대표작 중 하나인 힐미. 다중인격 장애를 소재로 7개의 인격을 가진 재벌 3세와 여의사의 버라이어티한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힐미에서 지성은 다중인격을 가진 차도연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쳐 그의 MBC 연기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었을 정도로 큰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사실 힐미의 차도연 역할이 원래는 현빈과 이승기에게 캐스팅 제의가 먼저 갔었다고 합니다. 당시 힐미는 한중합작 프로젝트 드라마로 200억이 투자될 만큼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받은 드라마였는데요. 프로젝트 이름값에 걸맞는 남자 주인공을 찾던 중 힐미 제작진은 제일 먼저 배우 현빈에게 캐스팅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빈에게는 또 다른 작품 캐스팅 제의가 왔었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힐미와 동시간대 방송 예정이었던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였습니다. 현빈은 두 작품 중 결국 하이드 지킬 나를 택했습니다. 이후 캐스팅 제의는 이승기에게 갔는데요. 하지만 이승기 역시 스케줄 여건이 되지 않아 최종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한 달 앞뒀지만 캐스팅에 난항을 겪던 힐미 제작진은 고심 끝에 지성에게 제의를 하였고, 지성은 제의가 오자마자 단번에 오케이, 흔쾌히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그 후 지성은 보란듯이 다중인격 캐릭터를 잘 살렸고, 같은 시간대 다중인격이라는 동일 소재로 방송된 하이드 지킬 나보다 시청률에 앞서며 현빈에게 판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후에 지성은 인터뷰에서 재미난 사실을 밝혔는데, 캐스팅 난항에 대해서는 기사로 접해서 알고 있었다며 당시 나한테 차도연 역할을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연락이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배우 이서진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 다모. 방영 당시 다모아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드라마로 불리는 등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다모 촬영에 앞서 캐스팅을 진행할 때 이서진이 연기했던 황보연 역 캐스팅에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다모의 감독 이재규는 남녀 주인공 역에 이정진, 이나영을 염두에 캐스팅을 제의했지만 이정진에게만 출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후에 채용 역에 하지원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별일 없이 탄탄대로로 갈 것만 같은 캐스팅에 뜻하지 않게 악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정진은 캐스팅 진행 과정에서 소위 갑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진은 감독인 이재규에게 상대 배우가 인지도 높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재규 감독은 황보윤, 최욱과 함께 삼각관계를 그릴 장성백 역에 배우 김민준이 캐스팅되었다고 얘기했지만 이정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재규 감독은 이정진의 요구를 일단 수용하고자 했고, 장성백을 연기할 배우를 이서진으로 교체하였지만 이정진은 또다시 이서진은 싫다며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액션스쿨도 무단 결석하였고 시도 때도 없이 캐스팅에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규는 이정진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정진은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 제 상대역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현실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관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아니 이 자식은 미친놈 아니야? 이후 이정진은 무단 출연 거부까지 하자 드라마에서 퇴출당했고, 기존에 캐스팅됐었던 이서진을 황보연 역으로 대체, 그리고 다시 김민준을 장성백 역에 캐스팅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이정진은 본 촬영을 코앞에 둔 4일 전에 액션스쿨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를 동물털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이라며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이정진 때문에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겼던 MBC 측은 이정진을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정진은 MBC에 9,8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아저씨 하면 떠오르게 만들어준 배우 원빈입니다. 원빈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원빈이라는 배우의 스펙트럼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열연한 차태식 역은 처음부터 원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화 아저씨를 연출한 이정범 감독은 아빠 하면 바로 떠오를 만한 영화 테이큰을 보고 영화 아저씨를 기획하게 됐고, 차태식의 캐릭터 설정도 7세 정도의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40, 50대 중후한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 김명민에게 캐스팅 제의를 했는데 당시 영화 파괴된 사나이를 촬영 중이었던 김명민은 출연을 고사하게 됩니다.
김명민의 거절 의사를 들은 이정범 감독은 누구에게 다시 제의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우연히 아저씨 영화 시나리오를 접했던 원빈이 다시 한번 만나뵙고 싶다고 이정범 감독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범 감독은 당시 30대였던 원빈이 차태식 캐릭터 설정상 맞지 않았지만 이참에 원빈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 약속을 잡았고 추후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원빈을 직접 만난 이정범 감독은 그 자리에서 원빈이라는 사람에게 홀딱 반했다고 합니다. 원빈은 이정범 감독을 만나기에 앞서 아저씨 시나리오에 대해 완벽 분석을 했었고 이정범 감독에게 아저씨가 소녀를 구하는 내용이지만 소녀를 통해 아저씨도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 이정범 감독이 생각한 영화의 핵심을 원빈이 제대로 짚었다고 전했습니다. 살아있네. 그로 인해 원빈을 차태식 역에 확정 짓고 시나리오를 전폭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땀냄새 물씬나는 40, 50대 아저씨의 처절한 액션이었다면 잘 다져진 체격에서 나오는 정교하고 깔끔한 30대 남성의 액션으로 변경했으며 원빈으로 캐스팅된 덕분에 영화성 명장면인 머리 삭발신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의 장면으로 탈바꿈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감독에게 직접 연락하고 시나리오까지 완벽 분석하여 감독이 생각한 영화의 컨셉을 확 바꾸게 만든 원빈의 노력 덕분에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 원빈을 1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